안녕하세요. 더트레이딩TV 혼마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주식과 관련된 뉴스, 일정, 재료에 대한 관점과 또 그것들을 어떻게 찾고 정리하는 법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준비되셨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은 매수와 매도의 심리에 따라 움직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료라는 것은 다양한 투자자들의 심리를 움직이고 주가를 올라가게 하거나 떨어지게 하는 주된 요인이기 때문에 재료를 기반으로 종목을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료는 뉴스나 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죠. 주식 투자를 하는 우리들을 요식업 창업준비생이라고 해볼게요. 각자 자본금도 다르고 요리에 대한 경력과 실력, 시장 이해도 등 모든 것들이 다릅니다. 음식 레시피가 주식에 있어서의 재료와 뉴스라고 보면 비슷하겠네요. 그런데 좋은 레시피 하나 얻었다고 그 음식점이 꼭 성공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은 다들 아시죠? 연돈이라는 돈가스집, 백종원 씨가 방문해서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정말 뛰어난 맛을 가진 돈가스를 제조했지만 주변 상권이 죽어 있어 방송에 나가기 전까지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레시피는 음식점 성공의 모든 것이 아니라 필수 요소 중에 하나일 뿐이고, 좋은 재료도 결국 신선함과 파급력을 바탕으로 시장의 선택을 받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네요. 모든 여건이 갖추어졌다 해도 갑자기 코로나가 발병해서 영업시간이 줄어든다거나 상권에 유입되는 사람들도 적어진다면 음식점 운영도 어려워질 수 있겠죠. 그래서 주식은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판단하는 관점과 경험을 통해 최대한 유리한 포지션을 선점하는 싸움인 겁니다. 창업 준비생으로서 창업 전 일을 하면서 배워보는 기회를 가지려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메인 상권을 뜨거운 테마, 한적한 상권을 뜨겁지 않은 테마라고 분류할게요. 정말 바빠서 일은 힘들지만 핫플레이스와 일하기 편하겠지만 사람들의 관심이 핫플레이스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곳,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어디에서 일을 배우는 게 좋을까요? 뜨거운 섹터와 뜨거운 종목에서 배우고 노력한다면 좀 더 성공 확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투를 예를 들면 메인 전투에서 가장 병력과 화력을 집중하는 곳, 거기에 들어가 싸우면 이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좋은 재료, 수급, 프로그램 매매, 상승률과 거래대금 등이 있겠네요. 뜨거운 테마 안에서 많은 조건들이 충족하는 곳, 이쪽이 대장주로 보이니 우리는 여기에서 싸우는 겁니다. 뜨겁지 않는 종목에서는 몇 가지 변수들이 자주 존재합니다. 뉴스를 내고 바로 용당폭격을 때린다거나, 양이 나왔네요. 공식적으로 계획된 일정이 기약 없이 계속 밀린다거나,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뭔가 좋은 것 같은 뉴스도 별 반응이 없는 것도 많습니다. 오일남 할아버지, 이거 가나요? 안 가? 이런 상황들을 자주 마주하게 되면 기회비용들을 날리거나 제대로 매매 한번 해보지 못하고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뉴스와 일정만 가지고 전투에 임하시면 안 됩니다. 단지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 척도 참고사항일 뿐이고 결국 시장이 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료를 알아도 주가가 오르는 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정리하고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초봄에 비가 내리면 곧 따뜻해지겠구나. 많은 경험을 통해 큰 관점에서의 예측이 가능한 거죠. 바로 날씨가 따뜻해질 수도 있고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부동산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오를지 아셨던 분 있다고요? 저 알았어요. 또 오일남 할아버지네. 그럼 왜 몰빵은 안 하셨어요? 사람들은 지나고 나서 얘기합니다. 그럴 줄 알았다고. 오르면 오를 줄 알았다. 떨어지면 떨어질 줄 알았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상황과 언제 어디에 여기 들어오고 세금 정책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으며 개발 호재들을 알고 좀 더 높은 확률에 베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반. 그게 바로 재료와 뉴스입니다.
너무 장황하게 설명했나요? 그럼 이제부터는 그 뉴스를 어떻게 확인하고 추려서 나한테 필요한 무기들로 삼을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라방 때 얘기 드린 키워드 뉴스 어플입니다. 최근 핵심 키워드는 진단키트, 코로나 치료제, 러시아 등등이 있고 단독과 속보는 수시로 들어가서 확인합니다. 키워드는 10초 정도 광고만 보면 무료로 등록 가능하고 앱 자체도 무료니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키워드를 클릭하면 각 언론사에서 그 키워드가 들어간 뉴스를 송출해 주는데 다양한 매체를 매우 유용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 라이브입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는 추세니 코로나 라이브는 핸드폰과 PC에 항상 즐겨찾기를 해놓고 수시로 보면서 흐름을 봐줘야 합니다. 보통 일주일 중에 화수가 확진자가 가장 많은데 최근에는 주말까지 최다치를 갱신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 아직까지는 확진 추세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 테마가 몇 년간 지속되어서 신선한 재료라고 볼 수는 없으며 정부에서 대응하는 정책에 따라 단기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컴퍼니 가이드 다트입니다. 회사의 기본적 사항과 공시, 재무제표를 볼 때는 컴퍼니 가이드나 다트에 들어와 볼 수 있는데 어떤 회사인지, 또 최근 몇 년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어떤지, 그래서 관리 종목 편입 가능성 없는지 등 간략한 정보를 보기 좋습니다. 리포트 동영에서는 각종 요약 리포트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다트는 공시 위주로 나와 있는 사이트이고 네이버 종목 토론방도 같은 기능들이 있으니 사실 이쪽만 활용해도 충분해 보입니다. 전자공시 한번 눌러볼까요? 퍼스텍이라는 종목인데 전환사채가 나올 물량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분기보고서를 클릭하면 이런 보고서가 나오는데 3번 재무에 관한 사항의 7번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방법에 들어가서 2023년 6월 27일까지 전환사채가 나올 수 있는 물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환가액은 2,815원, 전환 가능 주식수는 71만 주 정도 보이는데 인지하고 종가 베팅하는 것과 아닌 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는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신규주 상장 정보는 38 커뮤니케이션에서 확인합니다. 제가 소개하는 사이트들은 네이버에 치면 다 검색되니 입력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2월 7일에 상장하는 아셈스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셈스는 코스닥에 상장하는 회사고 청약 경쟁률은 2435대 1, 확정 공모가는 8,000원, 의무 보유 확약은 7.71%. 내려보면 사업 현황에서 어떤 회사인지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주 매매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고요. 플릭스 페트롤입니다. 넷플릭스 순위를 집계해주는 사이트인데 보통 한국 작품은 TV쇼로 공개가 되니 이쪽에서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오징어 게임이 강했을 때는 이슈를 잘 받았는데 지옥을 거쳐 지금 우리 학교는 시장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식상하다는 말이죠. 그냥 이런 사이트가 있다 정도만 알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나스닥 상장 일정표인데 최근 나스닥 상장한다고 뉴스가 나오는 회사들 기억나시나요? 쿠팡을 빼고는 나스닥으로 상장을 하려던 쓱닷컴, 마켓컬리도 국내 상장으로 돌리고 스마트 스터디도 조용합니다. 야놀자도 상장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요.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더라도 그랩, 리비안, 코인베이스 등 한국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종목들이 상장을 한다면 일정을 챙겨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임상 승인이 되면 가장 먼저 올라오는 의약품 안전나라 사이트의 임상 승인란입니다. 최신 순으로 정리되어 있고 이렇게 눌러보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보고 기사 나오는 경우들도 많고요. 의약품 승인 목록도 이 사이트 주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과거 코로나 이슈가 있을 때 관련 의약품이 승인되고 시장 주목을 받은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치료 목적 사용 승인 정보인데 다른 치료 수단이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허가받지 않는 의약품 또는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사용 승인이 된다는 건 그만큼 효용성이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정식 승인이 아니니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주가에 반응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가 출하 승인은 허가받은 제품을 유통 전에 국가에서 품질 확인을 하는 제도인데 최근 어떤 품목들이 승인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뉴스를 확인하는 사이트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더벨은 주식과 관련된 뉴스에서도 질 높은 뉴스를 송출해주는 언론사입니다. 회사에서 배포한 내용만을 송출해주는 사이드 언론사에 비해서 자체적으로 내용들을 구성해서 송출하는 뉴스가 많고 퀄리티 높은 정보들도 많기 때문에 주식하는 사람들이 잘 챙겨보는 언론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뉴스들도 있었네요. SL바이오닉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지분 확대, PHC 코로나 진단키트 카타르 수출문 열었다.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메디파나나 약업신문은 바이오에 관련된 뉴스들을 많이 올려주는 언론사이고 코로나 이슈 등 바이오에 관련된 섹터 이슈가 있을 때 종종 봐주면 괜찮을 듯 생각됩니다. 다음은 MTN과 머니투데이입니다. 가끔은 신선한 속보 하나씩 나오기도 하던데 요즘에는 잘 안 보이는 것 같네요. 여기에 보면 정부 부처 주간 일정 및 보도 계획이 있는데 이건 네이버에서 검색해도 나오니 참고하시고요. 보통 일요일쯤에 한 주간의 정부 주요 부처의 일정들이 나오게 되니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스케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1일 금요일에 김부겸 국무총리가 검사키트 제조업체 방문하는데 오전 11시에 수젠텍이 있겠네요. 산업통상자원부 일정인데 충전소에서 직접 생산한 전기로 전기차를 충전한다. 이런 것들이 사실 이슈를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확인한다를 보여드렸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가장 잘 활용하는 네이버와 다음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연합뉴스는 어플로 속보를 보고 네이버와 다음에서 일반적인 뉴스들을 검색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언론사 뉴스가 나오기는 하나 다른 사이드 매체에 먼저 기사가 뜨고 나중에 네이버나 다음에 송출되는 경우들도 있고 사실 일반적 뉴스 확인은 네이버 다음만 사용하셔도 충분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항상 같은 뉴스를 보더라도 헤드라인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이 어떤 영향을 줄지 잘 살펴보고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겠습니다. 이것 또한 오뜨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경험이 중요하겠죠. 여기까지 뉴스를 어떻게 찾고 정리하는 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도움 되셨나요? 그럼 도움되었지? 우리 간부할까? 그럼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